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그 실용사주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실용사주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운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결혼운에 대한 강의였고, 이번에는 시험운에 대한 강의예요. 이 시험운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이 한 3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큰 인기 직종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그 안정적이면서 월급도 적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최고의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그 1, 2년에 합격을 못해요. 1, 2년에 합격을 못하고 보통 3년, 4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뭐 노량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뭐 그러면서 20대를 갖다가 막 그냥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린다는 얘기가 뭐 한 10년 정도, 그리고 심하면 15년, 막 이런 식으로 그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그냥 그 젊은 시절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년, 15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하여튼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만 이제 신경을 쓰면서 보냈는데 결국은 합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임용고시라 그래서요. 그 교사들 되는 그 시험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 옛날에 순경이라 그러면 그냥 군대 갔다 가지고 할 일 없으면은 그냥 순경 시험이나 봐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정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뭐 시험을 보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자 새끼가 무슨 구급 공무원이냐,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최소한 7급은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한 30년 전이었죠. 30년, 한 3, 4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최고의 그 인기 직종이 됐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 대표로 해갖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뭐 고시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이 이제 오랫동안 그 시험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사주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과연 시험을 합격하겠느냐, 그리고 언제 합격하겠느냐, 이러면서 그걸 이제 그 사주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안 팔릴 때에도 언제 팔리겠느냐 와서 물어보고 뭐 일이 안 풀릴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히 시험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특강 그 실용사주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험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는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용사주 특강이라고 시험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시험에는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시험에는 운이 없습니다. 시험운은 운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이라는 것은 그 커트라인에 도달할 실력이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주 보고 이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갖고 만약에 어떤 공무원 시험의 커트라인이
90점이다. 그러면 90점이 될 정도로 그 90점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야 합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인성운이 들어오고 뭐 용신운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이 됐을 때 얘기지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뭐 운이 좋으니 나쁘니 뭐 그런 말을 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운도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그 실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90점이면 9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에 이번에 합격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 얘기는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을 3년째 보고 있는데 얘가 올해는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철학관에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아들 당사자한테 야, 너 올해 시험을 붙을 수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커트라인 그 모의고사 같은 걸 봐갖고 커트라인 이상으로 항상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붙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 상관없이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커트라인이 넘는다. 이 사람은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운이라는 것은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운이라는 것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볼 필요가 있느냐? 그 당사자가 가장 잘하는데 이 시험운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보는 시험은요. 물론 시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도 있고 아니면은 고시도 시험이라고 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만은 뭐 공무원 시험을 예로 들어갔고요. 요즘에는 구급 공무원 시험도 1년 안에 붙기가 어렵습니다. 1년 안에 붙는다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우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 상태에서 딱 1년을 공부한 게 아니라 뭐 학교 다닌다거나 뭐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해 갖고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바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공무원 시험은요. 1, 2년으로도 안 되고 보통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3년은 해야 돼요. 그 경찰 시험 하나도요. 3년 만에 붙었다, 4년 만에 붙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용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 10년째 못 붙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못 붙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와갖고 처음 몇 년 동안 계속해요. 그러다 지치는 거죠, 사람이. 근데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뭐 기간제 교사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10년이 돼도 합격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걸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이러면 그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아씨 공무원이 참 좋다는데 나도 공무원이나 한번 해볼까? 뭐 정년 보장도 되고 뭐 월급도 꾸준히 잘 나오고 안정적이고 함부로 잘리지도 않고 아 공무원이 최고네 나도 한번 공무원 시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덤벼들었다간 큰일 나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들은요. 합격을 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시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노량진에 들어가서 학원 수업도 받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럼 또 밥 사 먹어야죠. 학원비 내야죠. 한 달에 1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100만 원 갖고 안 돼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시원비 내야죠. 학원비 내야죠. 먹어야죠. 가끔 사람인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술 같은 것도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100만 원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죠. 그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할 때에는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붙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99%다. 이런 사람만 해야지 그냥 뭐 공무원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고생만 왕창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운이라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장 잘한다. 내가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는 본인이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갖고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볼까요? 했을 때 그래 한번 봐라. 너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자, 자네는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안 된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제가 요즘에는 막 2년, 3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 보고 당신 공무원 시험을 보시오.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관사주가 있어요. 무관사주. 무관사주라는 것은 이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무관사주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만약에 오면은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느냐, 학습 능력은 얼마나 뛰어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합격하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합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그 조직사회가 본인에게 잘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이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기도 힘들고 합격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적성에는 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분의 그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가 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관은 목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목기운이 없죠. 지금 이 지장간을 보면은요, 이 미토에 을목이라는 목기운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충미충으로 깨지면서, 이 을목도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는 하나도 없고, 이 지장간에 을목이 하나 있는데, 을신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충미충이 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대운에서 목기운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했던 이 22세부터 31살 이 무진대운에 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주팔자는 이렇고요. 이 대운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때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22세 무진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대운이냐 봐야 되는데, 지금 토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비경겁제에 해당되는 토기운이 4개나 돼요. 월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22살 무진대운은 위아래로 토기운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기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용신운이 만약에 22살서부터 31살에 들어오면 그나마 좀 기대를 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신운이 들어옵니다. 기신운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분이 그 비경겁제에 해당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집이 센 사람인데 22살서부터 31살까지는 딴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야겠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결과는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는 꾸준히 했어요. 저도 그 옆에서 그 지켜봤기 때문에 그 비교적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 2번씩이나 필기시험에 붙고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운이 없는 사람이죠.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공사시험 한번 보고 일반 공무원 시험 하나 보고 그랬는데 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필기에서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관운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아주 지지리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나 뭐 그런 공사나 뭐 이런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다른 쪽으로 나갔어야죠. 뭐 특정 전문직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 아주 어려운 그 20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라는 것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고생해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옷도 잘 입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아니면 30대 초중반 이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나이가 그 가장 재밌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럴 나이인데 그 노량진 같은데 그 고시원 들어가서 그냥 책상 앞에서 책만 쳐다보는 거죠. 이 책이라는 것도 무슨 수준 높은 그런 전공 서적이 아니라 문제집하고 학습서 그것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상당히 삭막하고요. 그 해본 사람만 합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재수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재수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도 벌고 많은 돈은 못 벌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성도 만나고 젊었을 때 이렇게 돼야 뭐 정상적인 생활이고 사람답게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맨날 책벌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벌레가 공무벌레가 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 이런 때에는 진짜 합격한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발을 잘못 담그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상 발을 담그니까 거기서 또 쉽게 빼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 1년, 2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요. 그 커트라인의 성적이 그 근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해도 일단은 그 대기업 같은데 그 신입사원 그 연령이 지나버리니까 자기가 여기서 포기를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봤자 뭐 중소기업 같은 데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이 공무원 시험이 바로 합격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수가 근접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 못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똑같은 과목을 보는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고, 비슷한 과목이라 봤자 뭐 많아야 두 번,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만한 그 기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올해 안 되면 내년 한 번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 결혼 정년기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잘못되면 폐인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고시든 이런 거 준비하다가 그 폐인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젊었을 때 새파랗게 들어왔다가 인생을 갖다가 그냥 이런 그런 데에서 그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 뭐 공무원 준비하느니 뭐 고시 준비하느니 뭐 이러면서 인생 다 말아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신화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에 도전했다가 그 완전히 쪽박차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고시 합격할 때는 몇 명 뽑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 고시 합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달려들었다가 뭐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관이 아예 없잖아요. 관이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약하다. 대운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자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나? 뭐 학교는 어디 나왔나? 좋은 데 나왔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공무원 준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제 딱 봤을 때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공부를 좀 하겠다. 공부를 좀 하겠다. 뭐 이런 것을 그 보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인이 월지에 있으면 정인이 월지에 있으면 학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월지를 따지냐면요. 이 월지라는 것이 그 공부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성운이 학업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그 월지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신이 아닐 때, 용신의 역할을 할 때 이 사람은 학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왜 간이라는 게 있어야 이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지군을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 또 뭘 나타내냐면 자기를 잡아주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규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천방지축입니다.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장기간의 시험 있잖아요. 장기간의 시험.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올해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 장기간의 시험에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장기간의 시험을 준비하려면은요, 자기를 좀 규율할 줄 알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장기간의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사주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하더라도 이렇게 그 딱 규율이 잡혀 있는 그런 조직 생활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사회 이런 것이 그 사람 적성에 잘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이 월지하고요. 월지하고 이 일지하고 월지하고 일간하고 일지하고 구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묘월에 태어난 병화가 진토를 깔고 있는 이 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라는 것이 그 용신운에 해당이 되고 이 정인이라는 것이 그 학문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공부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이 이제 ROTC를 전역한 다음에 지금 보험 FC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창 시절에 학업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험운을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는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올해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는데요. 요즘의 시험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용고시는 말 그대로 고시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가 진짜 좋은 직업이라니까요. 옛날에도 좋은 직업이었는데 그 교사들은 또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이 있고 그리고 그 선생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 자식들을 딱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교사는 또 안정적이고 어떻게 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받는 그 임금 그 연금 있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교사들은 되게 교사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부부가 교사인 경우에 받는 그 연금이 뭐 각자 막 300만 원 막 이상씩 막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이 그 상당히 인기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그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립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시험이 임용고시거든요. 근데 이 임용고시를 이제 보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1, 2년 만에 합격을 못해요. 임용고시를. 이분도 지금 4년을 공부했습니다. 4년. 3년, 4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경찰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1년 동안 경찰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그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그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 경찰은 안 된다고 해갖고 임용고시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한 3, 4년 전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임용고시를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겠냐 안 하겠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 1, 2년 공부하고 만약에 2013년에 찾아왔다. 딱 찾아오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 2년 공부하고 2015년쯤에 뭐 인성운이 들어오나 한번 봐야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시험을 보는 그때 운이 좋냐 나쁘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년씩 걸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그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겠냐 안 하겠나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임용고시든지 공무원 시험이든지 뭐 학교가 안 좋다 그래갖고 그 사람 보고 무조건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명문대 출신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봐야겠지만 그 사람이 뭐 학교가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당신은 그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흘러가는 운을 봐갖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겠나 안 하겠나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재가 들어오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제, 편제하는 재물운이 들어오면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재가 귀신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수기운이 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수기운이.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이 재만 계속 들어온다. 수기운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재가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까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성운이 공부하는 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인성운이 화기운이죠. 이 화기운이 인성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운을 극하는 거, 이 극하는 게 바로 수기운입니다. 수국화로 극하죠. 그러니까 인성운을 극하는 게 재물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 들어오면 공부를 하는 그 운을 갖다가 죽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물론 이 재가 용신일 때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귀신일 때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라는 것은 또 남자에게는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재라는 것은 이 공부를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지금 이분 보면은요. 올해가 을미년이고 29살 계사년 같은 경우 보세요. 계사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수기운이 들어오고 이제 밑에 사화가 들어오는데 지지가 사해충으로 깨져요. 사해충으로 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용신운이 들어와야 되고 그 지지가 충국을 받으면 나쁜 애니까 이 사람은 29살 때는 공부를 잘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화가 인성운인데다가 사해충으로 재를 깹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이 재가 깨지는 거예요. 29살 계사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29살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계사년은 안 좋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면은 안 좋은 애인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한다. 그럴 때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한다고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살 같은 경우도요. 이 갑오년을 보면 그 목생화로 화기운이 강해지거든요. 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이 화기운은 이 사람한테는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화기운이 그 인성운에 해당이 되고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30살 때 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1살 올해 초에 합격을 해갖고 그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29살, 30살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3년, 4년 막 이렇게 걸린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흘러가는 그 3년, 4년 동안의 운이 어떤가? 1년 운이 어떤가?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죠. 그리고 이 대운 자체도 정축대운인데 이것이 화생토로 인성운의 역할을 하니까 이 대운도 그다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럴 때에는 특히 1년 운을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고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중학교에 그 체육교사로 아주 재밌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시험운이라는 것은 운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붙을지 떨어질지는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험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몇 년씩 걸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몇 년 후에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해갖고 공부를 해서 그 성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겠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몇 년 동안에 그 운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운이 들어왔느냐. 만약에 재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아니면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공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관이 하나도 없다. 무관사주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런 공직계통은 좀 어렵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했는지, 학습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시험에 관련된 그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사운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그 실용적인 사주를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